2시 20분에 원래 우리 마치는 시간이고 그치. 한 2시 10분 정도 빨리 맞춰줄게. 5강이니까 뭐 원하면 30분이라도. 일단 목표는 2시까지 하는데 못 크기를 해. 예. 밥은 안 먹었어? 못 먹고 했네요. 진짜? 밥 먹었어. 어우 어제 저녁 굶어 잘못해서 못 먹고 그랬어요. 진짜. 예, 어제 너무 늦게 들어가서 혜연이를 보는 거 같고. 어차피 이거 끝나면 또 3시간에 또 다른 수업이잖아. 그 사이 먹으면 되겠네. 아니다. 재원이는 이거 끝나고 어디로 가? 몇 시? 여유 있네. 오케이. 네. 우리 내일 모레 이제 그거 시험을 칠 거고 오늘은 그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열 파트 진행을 할까 싶어요. 열 부분 먼저 진행 좀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어디냐면 8단원이 있거든요. 열과 우리 생활 해가지고 8단원 몇 쪽이냐면 134쪽. 자, 그런데 열은 우리 그 전에 배웠던 생명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물리 파트여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은 너무 외울 게 많고 물리는 이해 위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일단 내용들이 조금 호불호가 있기는 해요. 오히려 난 외우는 게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생명을 더 좋아하고 이제 그냥 나 외우는 거 싫고 그냥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에서는 있겠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물리를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계산 그러니까 뭐가 하나 딱 주어지고 그대로 그냥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일단 있잖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열과 우리 생활 열과 우리 생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건 이 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열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열이랑 열 에너지랑 같은 말이고 요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 뭐냐면 열량이야. 움직이는 이동하는 열의 양 이걸 우리가 열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엄밀히 말하면 이 열량의 단위는 뭐냐면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많이 보는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게 열량이고 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단위가 다른데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줄이라 얘기하는데 이건 언제 배우는 거냐면 중3 때 에너지라는 얘기를 배울 거라서 지금은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열의 양은 열량이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열은 계속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이 열에 대한 단위를 일단 얘기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열은 움직이는 열의 양이니까 열은 이동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열의 이동은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는 게 얘가 열이야.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비교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무슨 비교를 할 거냐면 열과 온도를 비교를 할 거야. 이 열이라는 거 우리가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왜? 열을 잰다 얘기잖아. 열 났을 때, 열감기 났을 때 열을 재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열이 난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열을 재는 게 아니라 원래는 뭘 재야 되냐면 온도를 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이동하는 열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온도라는 건 뜨겁고 찬 정도를 뭐로 나타내는 거? 수치로 나타내는 거. 이걸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도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온도가 된다. 이렇게 나와지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열을 재는 게 아니라 체온, 그러니까 몸의 온도를 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맞는 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뭔가를 숫자로 그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건 열을 재는 게 아니라 온도를 재는 거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지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열의 이동 방식
방법을 배울 건데 이렇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을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열을 이동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로 좀 나아지게 되는 게 전도인데 전도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주로 금속에서 해요. 금속에서 일어나는 열의 일반. 어떤 거냐면 요즘은 숟가락이 안 그런데 옛날 숟가락 같은 경우는 이 뜨거운 국 안에다가 숟가락 딱 집어넣으면 숟가락 끝까지 뜨거워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옛날 숟가락, 철로 돼 있는 숟가락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이렇게 뜨거운 국물 이런 게 있고 여기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여기는 원래 뜨거운 국물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온도가 높아지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온도가 상승 이렇게 됐을 때 이 온도가 쭉 이렇게 전달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금속을 보면 금속 안에 여러 가지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지. 금속 입자. 요거 하나하나는 금속 입자들이 쭉 이어져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요 지점에서 열을 가하잖아. 그죠? 열을 공급해주면 열을 가해주게 되면 이 금속 입자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져. 높아지. 빨라져. 그러면 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거라고? 막 움직일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 머릿속으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니까 빨라지다 보면 주변 금속 입자와 충돌을 많이 하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충돌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도 사람 같은 경우도 계속 부딪히면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주변 입자의 온도도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다 열을 가했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양사방으로 막 움직인다고. 그러면 여기서 막 얘를 막 부딪히니까 이거의 온도도 같이 높아지게 되고 그럼 얘도 열을 받았으니까 또 온도가 높아지니까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 옆에를 또 치고 이렇게 해서 쭉 전달되게 되는 그게 우리가 말할 때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 그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지게 되면 이거랑 같은 거를 모형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마치 어떤 거랑 같으냐면 시험을 칠 때 시험지 나눠줄 때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첫 자리에 시험지를 주면 뒤로 어떻게 되는 거지?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자 지금 여기 시험지 칠 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죠? 사람 1, 2, 3 여기 1, 2, 3, 4, 5 5명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시험지를 받아서 시험지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람 1, 2, 3은 이거는 뭐랑 같고 금속 입자랑 같은 거야. 입자랑 같고 열이 누가 되는 거야? 시험지가 열이랑 같아지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이게 전도야. 이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배우냐면 대류를 배워요. 대류는 앞으로 진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전도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대류는 앞으로 너희들 7단원에 나오는 수권에서도 대류를 얘기를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과학 현상에서 대류는 진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의는 뭐냐면 온도차에 의한 온도에 의한 밀도의 변화. 밀도 변화에 의해서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유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유체라는 건 흐를 수 있는 물체야. 흐르는 물체라는 게 뭐냐면 기체나 액체를 말하는 게 유체야. 움직일 수 있는 거. 고체는 유체가 아니겠죠. 딱 고정된 모양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흐를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유체인데 기체랑 액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류 현상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어. 똑같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 항상 어떻게 된다? 입자 운동 활발해진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얘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액체랑 기체 같은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기체가 있었다. 근데 여기 입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선 안에 있는 공기라고 생각을 하면 해보자. 얘가 지금 풍선이고 풍선 안에 기체 공기를 생각을 하면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열을 가했어. 열을 공급했어. 그러면 기체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된다?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빨라지게 되면 여기 이 벽면을 더 많이 두들기겠지. 맞지? 그러면 지금 보면 풍선 안쪽에서 충돌 횟수가 증가될 거야. 많이 부딪히게 될 거야. 많이 부딪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풍선 안의 기체 압력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되는 거란 말이지. 더 많이 밀어낸다. 더 많이 밀어내니까 자 지금 내가 이걸 풍선이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원래 풍선은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요 바깥쪽에서 지금 내가 바깥쪽 화살표가 얘가 대기압이야. 그러니까 지금 주변 공기도 이 풍선들을 누르고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쪽으로 내보내는 이 압력이 더 커지게 돼. 개수가 더 많은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이 기체 압력이 더 커지니까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게 되겠지. 부피가 이렇게 더 커지게 돼. 그래서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지. 이걸 연결시키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운동이 활발해지고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부피가 커진다. 맞지? 부피가 커지면 이걸 가지고 뭘 연결을 시키냐면 밀도를 연결시킬 거야. 자, 밀도는 우리가 나중에 물질의 특성에서 배우기는 할 건데 밀도의 특징은 밀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 얘가 밀도야. 자, 이건 공식인데 일단 밀도는 이렇게 나눠지게 돼. 그러면 부피가 분모가 커졌으니까 분모가 증가. 분모가 증가했으면 전체 분수는 어떻게 되지? 전체 분수는 감소되게 되는 거지. 여기서 분수가 뭐였는데?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분수는 밀도였잖아. 그죠? 밀도가 줄어져. 밀도가 줄어들면 어떤 효과가 되는 거냐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부피 속 무게가 돼요. 밀도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게 감소라고 봐요. 가벼워지면 어떻게 될까? 가벼워지면 위로 떠요, 밑으로 가라앉아? 위로 떠요. 그래서 무게가 줄어들어서 위로 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는 걸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자.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은 둔해진다. 입자가 둔해지니까 얘네들이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되고? 감소되게 되고. 기체 압력 감소.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서.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건데? 밀도는?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는 증가. 밀도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겁다.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아래로 가라앉는다. 얘가 대류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데 에어컨은 주로 어디다 설치해야 돼? 에어컨에는 어떤 공기가 나와? 찬 공기가 나와. 저 찬 공기가 나오는 걸 밑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큰데 밑으로 가라앉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노? 밑바닥만 시원해지고 위에는 더운 공기가 가득한 거야. 그래서 이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하려고 하면 에어컨은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고? 위쪽에다 설치해야 돼. 그래서 에어컨은 위로 설치하고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럼 반대로 난방기는 얘들아 난방기는 어떤 공기가 나오는 거야?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거지. 그럼 따뜻한 공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위로 뜨잖아, 그죠? 위로 뜨는데 위로 설치해 놓으면 위에만 뜨거운 공기들이 가득할 거잖아. 그러니까 난방기를 설치할 때는 난방기는 어디로? 아래로 설치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무엇의 차이라고? 밀도 차이를 이용한 대류의 현상을 가지고 이 공간을 시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스템 에어컨이 주로 천장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냉방으로 돼 있으면 공기들을 어느 쪽으로 쏴주냐면 옆쪽으로, 천정 옆으로 쏴줘. 차가운 공기들을. 그러면 옆으로 찬 공기들이 가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효과들이 있고, 난방으로 되게 되면 이 날개들이 어떻게 되는 건 밑으로 확 향하게 돼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들을 아래쪽으로 바로 쏘아요. 그래서 전체가 따뜻해지도록 하는 거. 여기까지 틀리게 그만할까요? 자, 그럼 있잖아. 전도랑, 그러니까 대류가 무슨 말인지 지금 이제 알 거야. 그런데 참고로 얘기를 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6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이기 때문에 밀도가 머릿속에 안 와닿으면 어떻게 생각해 주게 되냐면 밀도는 밀한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 빽빽하게 돼 있으면 밀도가 크게 되는 거고 널찍널찍하게 존재하게 되면 밀도가 작은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부피가 커지니까 똑같은 입자가 있더라도 걔네들이 널찍널찍하게 존재하게 될 거잖아. 그래서 밀도가 작아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온도가 차가워지게 되면 입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붙어 있으니까 밀도가 커지게 된다. 그래서 무거워지게 돼서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제 헷갈리는 거 하나만 얘기를 하자.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아까 우리 전도에서 시험지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요것도 시험지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 시험지가 우리가 말할 때 열이었잖아, 그죠? 시험지가 열인데 지금 한 명 한 명이 있을 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전도였대. 하나하나씩 시험지가 가는 거. 이게 전도였지. 그러면 대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런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지를 나누어 줬는데 그러니까 일부 제일 끝에 있는 애가 시험지가 모자라대.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고 직접 걸어가잖아, 그죠? 맞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주게 되는 거지, 열을.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고 직접 전달하는 거. 이게 대류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이제 구별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걸 또 구별해줘야 돼. 자, 전도랑 대류랑 둘 다 뭐를 전달시키지? 열을 전달시키죠.
시험지를 예를 들면 시험지를 다 전달시켜주고 있는 거잖아. 시험지를 전달시키는데 전도는 입자들이 이동해 안 해? 아니고 입자가 이동 안 해요. 입자가 이동 안 하고 입자는 가만히 있고 그 입자들이 열을 받고 지가 쓰고 나머지 열들을 계속 전달하게 되는 게 그게 전도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데 대류는 뭐야? 대류는 얘가 내가 시험지를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고 직접 걸어갔잖아, 그죠? 그럼 그 말은 입자도 열이랑 같이 이동한다라는 거야. 공통점은 얘랑 전도랑 대류의 공통점은 둘 다 열을 이동한다. 그런데 전도는 입자는 어떻다? 가만히 있다. 대류는 입자가 같이 이동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도 보면 봐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누가 열을 받았지? 입자가 열을 받아서 운동이 활발해져서 얘가 위로 뜨는 거지. 입자 자체가 열을 받아서 위로 뜨는 거잖아. 그러니까 입자가 움직이는 거야. 열이랑 같이. 그게 대류야. 전도는 입자는 가만히 있고 열만 움직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전도랑 대류는 무언가를 열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걸 전달시켜주는 물질, 매개하는 물질이라고 얘기해서 매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전도랑 대류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 열을 전달시키는 매질, 어떤 물질이 있어야지만 전도와 대류는 일어날 수가 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게 뭐냐면 복사인데 복사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지금 우리 지금 한여름이잖아, 그죠? 여름에 엄청 덥지? 물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무슨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 지금 온도가 더워지는 이유는 밤에는 온도가 이렇게 안 높아지잖아. 뭐 때문에 여름에 낮에 이렇게 더운데? 태양 때문에. 그러면 태양이랑 지구 사이에는 어떤 물질들이 채워져 있나? 너희들 알고 있다시피 아니요. 안 채워져 있잖아, 그죠? 그러면 태양이랑 지구 사이에는 아무런 물질들이 안 채워져 있는데 열이 전달된 거야. 물질들이 있으면 전도랑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데 태양이랑 지구처럼 물질이 없는데도 열이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런다?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책에서도 나와 있는 대로 세 번째로 나와지는 건 복사. 복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열을 전달시키는 물질 이름이 뭐라고? 그렇죠. 시키는 매질. 매질이 없이 열이 전달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시험지로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마지막 자리의 학생에게 시험지를 묻잖아. 던진다. 그러니까 바로 탁 던져줘 버리게 되면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열이 쭉 날아간다는 거지. 그게 복사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실생활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거. 난방기 그 뭐지? 너희들 그 선풍기처럼 생기는 난방기 본 적 있어요? 선풍기처럼 생긴 난방기. 식당 같은 데 가면 아, 네. 히터 열 나오는 거 말고 빨간 불 나오는 그런 난방기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선풍기처럼 생겼는데 왜 그 침 맞을 때 보는 뭐 적외선 등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막 나와가지고 뜨거운 빛이 나서 여기를 따뜻하게 그림 못 그리겠네. 여튼 뭔지 알겠죠? 선풍기처럼 이렇게 빛이 나와지게 되는 거. 그런데 이거를 틀어놔도 전체적으로 따뜻하기는 해. 그런데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지금 없는 시연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그럼 난 따뜻해질까요? 안 따뜻해지죠. 왜? 이 빛을 시연이가 차단시켜 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전달되는 게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이걸 우리가 복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꼭 이런 것, 뭐 원적외선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될 수 있어. 난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자, 난로를 피웠어. 그럼 이 공간 전체가 따뜻해지게 되지? 그럼 이 공간이 따뜻해지게 되는 건 난로를 피우게 되면 이 위의 온도는 어떻게 되지? 난로 피우면 이 위쪽의 온도는 어떻게 돼?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뜨거운 공기들이 위로 가는 거 맞아? 그럼 위로 가서 이 전체가 이렇게 훈훈하게 데워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도는 게 무슨 현상이라고? 이런 게 대류였어. 그런데 난로가 있을 때 왜 난로불을 이렇게 쬐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난로불을 쬐고 있는데 여기 누군가가 막아. 그러면 나는 덜 따뜻하지, 맞지? 그럼 이건 난로에서도 뭐가 나온다고? 복사에 의해서도 열이 나와지고 있는데 그게 차단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로를 쬐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그림이 복사의 형태의 그림이라고.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필기 좀 하고 책 좀 보고 문제 좀 풀게요. 자, 이제 한번 볼까? 134쪽에 온도,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 수치 동그라미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입자의 운동에서 아까 좀 계속 얘기했던 거, 온도를 높아지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고? 활발해지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게 된다. 이런 말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차가운 물 안에 공기가 입자들이 있는데 이 입자의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야. 뜨거운 공기 안에는 얘가 이렇게 잔잔하게 많은 거 보여. 얘가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야. 그림. 슝 가고 있다는 그림을 표시를 한 거고, 요게 이렇게 조금밖에 없으면 얘는 운동이 느리다라는 그림이야.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뜨거운 물 안에 있는 거는 그 입자 주변에 이렇게 생긴 게 많잖아. 그게 운동이 활발하다는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의 이동에서 열은 어디서 어디로?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하는 거.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 밑줄을 해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열의 이동 방법을 보면 전도는 고체에서 입자의 운동이 이온탄 입자로 차례로 전달되는 거. 이온탄 입자로 차례 밑줄까지, 차례로 전달까지 밑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들 아까 얘기했던 거, 입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라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 운동이 옆으로 전달되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림 차이 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류는 액체와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 밑줄 치고 별표. 뭐를 비교해줘야 되냐면 입자가 열을 직접 이동하는 게 대류였잖아, 그죠? 그럼 그 밑에 3번 봐봐. 3번에서 직접 이동은 똑같지? 맞죠? 직접 이동에다가 밑줄을 긋는데 이번에 복사는 뭐가 직접 이동하는 거라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라고. 뭐가 이동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이 무슨 뭐 직접 이동하게 되면 무조건 대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복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가 직접 이동하는지를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가 참 잘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접 이동하는데 물질이 직접 이동한다. 그럼 대류. 직접 이동하는데 열이 직접 이동한다. 이런 복사 이렇게 나중에 돼. 그걸 구별을 해줘야 돼. 그래서 대류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 뜨거워진 아이들은 가벼워지니까 위로 가고 차가워진 아이들은 그러니까 무거워지게 되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요렇게 도는 것들을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를 하더라. 복사는 열이 직접 이동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하고 뭐 적외선 카메라로 물체 온도를 표시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른쪽 편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A는 물질이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건 온도.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구성한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그 다음에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순서대로 전도, 대류, 복사. 그 다음에 1번의 답은 활발해, 니은에 두네. 그 다음에 2번에 온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써라. 온도가 높으면 아까 뭘 봐야 된다고? 빽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붙어 있는 거 많이 붙어 있을수록 속이 빠르다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가, 마지막에 나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똑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는 입자가 좀 보니까 어때? 똑같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입자가 다가 제일 작고 나가 제일 많지. 그래서 누가 더 무겁다? 똑같은 공간 안에 나가 더 무겁다.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똑같은 부피 안에 들어가는 입자가 온도가 높을수록 더 적게 들어가니까 운동이 활발하니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같은 부피 안의 입자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다. 그래서 가볍다. 이해되지? 그래서 밀도가 작을수록 가볍다는 얘기는 그 얘기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도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게 뭐였지? 대류.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2번은 고체에서 일어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3번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로 전달되는 것, 이건 전도.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도 열이 이동할 수 있는 거. 열이 이동할 수 있지. 복사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XOX. 그 다음에 4번은 딱 이 그림 봤을 때 대류지, 대류. 그래서 어떤 물이 위로 올라가는데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요거 대류에 의한 현상이고 대류는 유치에서 일어났다. 기체와 액체. 기체 둘 다 쓰고 다녀야 돼. 그 다음에 자, 가는 얘들아 이렇게 문제돼 있을 때 너희들 참 많이 틀리거든. 뭐냐면 우리가 제일 앞쪽에 있는 걸 가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뭐라 돼 있는데 앞쪽에가 나예요. 나. 그래서 나의 금속 막대 한쪽 끝을 잡으면 뜨거워진다. 이게 뭔데? 전도지. 그러니까 나의 답이 전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너희들 시험지 나와서 정말 많이 틀려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순서대로 가나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처음을 가라고 많이 읽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잘 봐줘야 돼. 이거 진짜 눈 뜨고 틀려. 그래서 나가 전도고 가가 뭐고 냄비 안에 이게 물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게 되는 거야. 가가 대류가 되는 거고 다가 복사. 그 다음에 6번에 복사, 대류, 전도. 쉽죠? 자, 그래서 요것만 이해되면 그 다음에 아까 미리 얘기했어. 냉난방 기구의 설치해서 냉방기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위쪽에, 난방기는 아래쪽에.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이 하나 더 나와주고 있는 거야.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안 한다. 그 다음에 단열에서 나와 있는 단열에다가 별표 좀 할까? 얘가 있잖아. 단열 이렇게 나올 때 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되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이 그냥 대충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단열은 어떤 거냐면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게 단열이야. 단자는 끈을 단자잖아.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막는 걸 단열이라 그래. 이해가 되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온병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보온병을 봤을 때 이중막의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 그죠? 플라스틱은 뭐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맞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아까 전도는 금속 입자에서 많이 일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별로 전도가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전도에 의한 열을 차단시킨다.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벽 사이에 진공이다. 얘들아, 진공이라는 얘기는 뭐가 없다? 공기. 공기가 없는 거야. 공기가 없으니까 첫 번째로 뭐가 일어나겠노? 유치에서 일어나는 대류가 안 일어나겠지. 대류도 안 일어나고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을 전달시켜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진공으로 돼 있으면 뭐도 막고 전도도 막고 대류도 막아서 열의 이동을 막는 거야. 이 용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보온병 내부에 은도금돼 있는데 너희들 그래 보온병 나의 보온병 스탠리
요 안에 지금 진공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진공화돼 있으면 열 차단은 그러니까 진공으로 돼 있으면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떠냐면 얘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두꺼운 거랑 실제로 들어간 양이랑 조금 달라요. 이게 좀 두께가 좀 있거든요. 그 두께에 금속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진공으로 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안에 철로 돼 있잖아. 검게 돼 있는 진공병 본 적 있어요? 아니 아마가 본 적 있어? 네. 있어요? 아니 제 친구가 옛날에 아니 제 친구가 아니죠. 뭐였지? 솔직히 봤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안쪽이 다 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열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뜨거운 물들이 있어. 그러면 이 열이 이쪽으로 지금 나가는 복사되는 열도 있을 거잖아, 그죠? 근데 은 도금으로 하게 되면 얘가 은으로 되어 있는 건 열을 반사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뭐지 여름에는 흰색 옷을 많이 입으면 그나마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검정색 옷을 입으라 하잖아. 그러니까 검정색이 빛을 열을 잘 흡수해버리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까맣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노? 이 뜨거운 열을 어떻게 한다고? 흡수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 통 자체가. 근데 통이 열을 흡수하면 안 되잖아. 뜨거운 물을 다 뺏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은도금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은도금 돼 있는 게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시키는 게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주택의 이중창 돼 있는데 자 봐봐 똑같은 이중창인데 그림 보았을 때 이중창인데 이중창에 공기층 돼 있지 맞지? 보온병은 이중벽으로 돼 있는데 이중벽 사이에 뭐로 돼 있었지? 진공으로 돼 있었잖아 그죠? 진공으로 돼 있어서 대류를 막았죠 전도도 막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공기층 사이에 그러니까 이중창 사이에 뭐가 있다고? 공기가 있는 거야 공기가 있으니까 뭐는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대류는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또 뭐를 차단시킨다? 전도만 차단시킨다는 거야.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똑같은 이중인데 이중벽 안에 진공이냐 공기가 있냐에 따라서 공기가 있으면 기체가 있는 거니까 대류 현상은 일어난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왜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전도에 의한 건 막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보면 벽돌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두거든? 스타이로폼 사이사이에 공기들이 들어가. 공기들이 들어가서 열의 차단을 막아요. 그래서 그 뭐지? 오른쪽 편에 보면 단열을 이용해가지고 몇 번째? 참, 둘, 셋, 네 번째 줄을 보면 얇은 옷을 여러 겹을 겹쳐 입으면 얇은 옷과 얇은 옷 사이에 공기층들이 있잖아, 그죠? 그 공기층들이 전도에 의한 열을 차단시켜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온 효과가 커요. 그래서 겨울에 나도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니기는 한데 겨울에 그 헬리다운만 하나 입는 것보다 여러 개를 겹쳐서 입는 게 훨씬 따뜻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 개를 겹쳐 입으면 이게 안 돼가지고 나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렇잖아.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헬리다운 하나만 입고 다니기는 한데 뭐 진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 보면 몇 겹을 껴있잖아.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안 돼요. 자, 단열까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열평형. 얘들아, 열평형은 말 그대로 뭔데? 열이 뭐를 이룬다? 평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뜨거운 거랑 찬 거를 섞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 평형점을 찾는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이 열평형에서 너희들 잘 생기는 우기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0도씨 물이랑 100도씨 물을 섞었어. 그럼 열평형은 50도야. 맞아, 틀려? 아니에요. 열평형이 된다는 얘기는 그 0도랑 10도 사이의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긴다는 건데 절대로 그게 반띵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해봐봐. 뜨거운 열이 엄청 많고 0도씨 물이 조금밖에 없어. 근데 그래서 곧 50도가 되겠나? 안 되지. 100도에 가깝게 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열평형에서 첫 번째 오기념은 어떤 게 많이 생기냐면 무조건 반띵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평형에서 해야 되는 두 번째 얘기는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금방 달려요.
그 열이라는 것도 우리 아까 얘기할 때 에너지의 형태라 했잖아, 그죠? 그러면 너희들 들어본 적 있다시피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했던 거 기억나? 한쪽이 에너지를 얻으면 다른 쪽은 에너지를 얻어야지. 잃겠지. 그런데 그 잃고 얻는 에너지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와지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뜨거운 물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찬물을 넣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은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 뜨거운 물의 온도는 높아져 낮아져? 무조건 낮아지겠지. 찬물을 넣었으니까 낮아져.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열량을 잃었다 얻었다. 열을 잃었다 얻었다.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잃은 열량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잃은 열량이랑 찬물은 온도가 높아질 거잖아. 그죠? 넣어줬던 찬물이 여기 들어가서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럼 찬물이 얻은 열량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그러니까 열량이 같다는 거지 온도가 같다는 게 아니야. 온도가 반등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열 평형 상태랑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열 평형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온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열을 얻으면 입자 온도가 활발해지고 열을 잃으면 입자 온도 당연히 둔해지겠지. 그래서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됐나? 그래서 지금 보면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이랑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서로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는 게 왜 열평형인지 알겠어? 우리 기계에다 온도계 꽂잖아. 그러면 이게 탁 들어가면서 그 센서의 온도랑 체온이랑 딱 같아지는 그 센서의 온도를 그 기계가 읽는 거야. 그 센서의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데? 내 몸의 체온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어서 보관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건데? 원래는 미지근한 콜라를 냉장고에 넣어서 가만히 놔두면 그 냉장고의 온도랑 똑같은 온도로 시원한 온도로 맞춰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데우는 것도 당연히 열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그래서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
여기까지 채점하고 싶은 시간 해줄게요. 자, 열의 이동에서 난방기는 어느 쪽에? 아래쪽에,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해야 되고, 열을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게 단열, 그 다음에 열 평형, 그 다음에 물체가 열을 얻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 그 다음에 7번에 자 부르면 기억의 위로 니은 A. 그 다음에 2번은 차가운 공기 아래로 냉방기 B. 그 다음에 8번은 스타일로폼, 소음 이건 공기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어서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좋은 단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공기는 뭐를 차단한다? 뭐에 의한 열의 이동? 그렇죠.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그 다음에 2번 열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만 막으면 되나? 안 되죠. 3개를 다 막은 게 최고고 아니면 뭐 하나씩이라도 막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만 막으면 된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3번 O. 그 다음에 4번에 두꺼운 옷보다 여러 겹을 결치는 게 좋은 거 맞다 했잖아요. 그죠? O. 그 다음에 9번에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디서 어디로? A에서 B로.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B의 온도는 열이 이동해서 들어왔으니까 높아진다. 그 다음에 A의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운동은 점점 둔해지고 B의 입자는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운동이 활발해진다. 나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A가 잃은 열량은 B가 어떻게 한 거라? 얻은 열량과 같다. 그 다음에 10번에 열이 이동하는 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이동하게 되고 열평형 상태는 어떤 상태? D부터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비열 들어갈게요. 공식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얘들아 숙제는 143초까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수업을 시험을 치고 그거 뭐지? 143초까지 하기에도 지금 공부량이 조금 많은 거기 때문에 143초까지 하고 오늘 시간 될 때까지 비열만 해도 공식이 맞아서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열까지는 아마 지도를 나가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 30분이라서 10분 쉬었다가 40분부터 수업해요.